안녕하세요. 부모님들이라면 아이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실 텐데요.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.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.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의 뒷모습. 저 작은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까요? 아이가 자라면서 내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. 그러다 어느 순간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큼 깊고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때 아이의 뇌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뭐랄까, 머릿속에 낀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걸 인지적 도약이라고 하는데요. 바로 이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막연했던 개념이 아이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인지적 도약은요, 아이의 세상에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딱 던져넣습니다. 바로 왜? 라는 질문이죠. 생명은 왜 있을까? 시간은 뭘까? 이런 근본적인 호기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아이는 세상의 이치를 막 탐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럼 이 새로운 이해력이 죽음이라는 개념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? 이게 참 아이 나이에 따라서 아주 점진적으로 또 되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죽음은요, 꼭 만화 속 한 장면 같은 거예요. 주인공이 쿵 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음 장면에선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죽음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거라는 걸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. 아이의 관점은 나이에 따라 정말 확 달라져요. 먼저 만 5세 이전 아이들은 죽음이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5세에서 9세 정도가 되면 죽음은 영원한 거구나, 끝이구나,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이 사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괜찮아, 나나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,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아이가 죽음이 끝이라는 걸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, 그리고 아주 깊은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. 죽으면 어디로 가요?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질문 앞에서 순간 멈칫 하셨을 거예요. 이 순수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질문이야말로 아이들이 마주한 불안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. 아이들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하나는 언제 왜 죽는 거지? 죽으면 어떻게 되지? 하는,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좀 현실적인 고민이고요. 다른 하나는 유령이라던가 미지의 세계처럼 뭔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.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섰어요. 부모로서 이 어려운 대화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나침반이 되어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아이를 돕는 핵심, 이 세 단계에 있습니다. 첫째, 진솔한 대화예요. 완벽한 답을 주려고 애쓰기보다 아이의 질문에 솔직하게 마주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. 둘째, 건강한 애도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. 아이가 자기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. 소중한 기억 속에서 위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.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?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. 아이가 느끼는 슬픔, 분노, 고통, 이 모든 감정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표현하게 그냥 놔두세요. 그 모든 감정들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거니까요.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. 물론 아이가 불안해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하지만 때로는 부모로서 좀 감당하기 힘든 신호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. 오히려 아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 만약 아이가 2주 이상 계속 깊은 우울감을 보이거나 일상 활동에 흥미를 잃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.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밥을 안 먹고 혼자 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우, 혹은 돌아가신 분을 지나치게 따라하면서 다시 보고 싶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,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아이의 이런 불안과 어려운 질문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
오히려 우리 아이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.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. 결국 우리가 따뜻한 공감으로 아이 손을 꼭 잡고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갈 때 아이는 자기 안의 두려움을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로 바꿔나가면서 한 뼘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어려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요?